안녕하세요, 오트카메거진입니다. 최근 전기차와 내연기관 그 무엇이 더 나은지 싸움을 하는 듯 이런 형상을 보이고 있고, 내연기관은 아직까지 장거리 및 시내 운전 등의 충분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신형 모델들 역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와중에 내연기관은 수입과 국산 가격 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마저 같아지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의 대표주자 아이오닉5와 기아 EV6 가격으로 벤츠를 산다? 미친 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요, 가능합니다. 비록 체급은 다르지만 삼각별이 주는 로망, 아무리 벤츠라고 불리면서 최근 E클래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문제점 역시 대두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벤츠가 주는 감성 및 삼각별 자체의 프리미엄은 거부할 수가 없는 유혹이죠. 오늘은 이미 출시가 되자마자 완판되고 아무리 못해도 1년의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 등의 이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QA의 매력 및 상세한 옵션, 그리고 아이오닉5와 EV6의 비교를 통해 서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벤츠의 첫 준준형 SUV인 EQA는 JLA를 기반으로 EQ 고유 디자인을 적용, 가격 대비 폭망한 EQC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된 순수 전기차죠. 66.5kW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 최고 출력 140kW와 최대 토크 375Nm의 주행 성능을 보입니다. 주행 퍼포먼스는 좀 더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인 익스테리어부터 짚어보죠. 3년 전쯤 처음 등장했던 EQA 컨셉트 모델 영상은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확실했고 존재감부터 남달랐는데요. 아무래도 양산형으로 나오면서 주행 모드마다 그릴의 라이트 형상 및 색상이 바뀌는 부분 등 각국의 자동차 법규가 다르기에 EQC처럼 그대로 막혀있는 그릴을 제공하죠. 처음 EQC에서 라이트와 그릴이 블랙으로 연결된 디자인을 보았을 때 상당한 아쉬움이 들었고요. 벤츠의 디자인은 거꾸로 간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혁신보단 그냥 그릴만 막았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죠. 특히 컨셉트카 모습과 작은 차이지만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기에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세상 무서운 것이 뇌징이라고 했던가요? 첫눈에 반한 것보다 볼수록 매력적인 모습에 반한 정이 떼기 힘든 만큼 볼수록 참 괜찮네 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전면 데일라이트 DRL과 후면 주행 등 테일램프가 통일성을 이루며 그 형상이 측면의 크롬 라인과 조화가 이루어지기에 더 눈에 익는 게 아닌가 싶고요. 측면을 본다면은 더욱 공기저항 개수에 신경 쓴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EQS 디자인을 보고 대실망을 금치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벤츠 측에서 이렇게까지 낙담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서둘러 바로 조약돌 및 달걀 형태의 타원형에서 영감을 얻어 공기저항 개수를 신경 쓴 전기차만의 디자인을 연출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EQA 역시 디자인 컨셉을 기조로 만들어졌다는 점 참고바라고요. 스포티성이 돋보인 JLA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었기에 컴팩트 사이즈지만 유려한 곡선을 토대로 공기저항에 더 신경 쓴 모습이죠. 특히 밋밋한 일반 라인과 달리 AMG 라인엔 AMG 특유의 트윈 블레이드 디자인의 블랙 패널 라지에이터 그릴을 장착, 트윈 5 스포크 휠과 같이 더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하죠. 기아 EV6 GT 라인과 스포티 디자인을 기조로 하는 것을 같지만 서로 다른 연출을 보이죠. EV6는 오퍼짓 유나이티드 철학을 계승, 단조로운 앞모습과 달리 반전의 후면과 라인, 실내 디자인까지 뻗어나가는 선으로 이뤄진 형상을 하고 있어 벤츠 EQA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차급이 많지 않지만 순전 단순히 국산 전기차와 벤츠 EQA와 가격대로만 비교한다는 점 참고바라고요. 여튼 개인적으로 벤츠 EQA의 하이라이트는 실내라고 봅니다. 짧은 주행거리, 가격에 비해 떨어지는 퍼포먼스, 타사에 비해 작은 차체까지 생각한다면 삼각별만 뺀다면 많은 아쉬움이 있는 차지만, 실내를 본다면 그래 이 맛이야,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산 거지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실내를 보입니다. 사실 JLA 그대로 실내 레이아웃을 가져갔다고 해도 무방하죠. 다만 소프트웨어를 벤츠 전기차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차이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64컬러나 제공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최근 벤츠가 많이 밀고 있는 과한 라이트 및 송풍구 내부까지 들어오는 라이트까지 그대로 적용이고요. 사뭇 남성뿐만 아닌 여성분들에게 더 어필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콕핏 디자인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듀얼 10.25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제공을 하고, 총 5개로 이루어진 원형 통풍구는 항공기 터빈 형태로 설계된 공기 유도판이 적용된 것 또한 특징이죠. 특히 D컷 스티어링 휠은 벤츠 특유의 감성이 잘 묻어나 있고요. 공조 버튼들이 매우 정갈하게 잘 나열되어 있어 올드한 느낌을 연출한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이게 한 부분 역시 감성을 충만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약간 현대 아이오닉 5에서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죠.
아이오닉5도 그렇고 아이오닉6 실내 유출 사진을 봐도 그렇고 물리 버튼을 없앤 풀터치 방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연출한다는 편견, 이것이 깨지는 부분이죠. 기아 EV6나 K8 같은 변화된 실내 디자인은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신형 스포티지 역시 실내를 잘 뽑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조가 주는 콕핏 디자인의 무드등각 디자인과 기능까지 가미된 원형 송풍구, 좁고 작지만 깔끔히 연출한 센터 콘솔과 벤츠 특유의 레이아웃, 양문으로 열리는 암레스트까지 수년 전에 디자인한 레이아웃이 아직까지 촌스럽지 않은,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이는 실내 디자인을 선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완성된 디자인이기에 전기차에서 굳이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동승석 글로브 박스 윗부분에 무드 등과 함께 도트 조명 역시 상당히 이뻐 보이고요. 당연히 도어 트림에 벤츠만의 자세 조정 및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제작되었으면 특유의 실내 확장성을 보였을 테지만 기존 내연기관 GLA 모델의 플랫폼을 기조로 제작된 거라 내연기관과 실내 공간 차이는 거의 없는데요. 재원상 크기는 전장 4665mm, 전폭 1835mm, 전고 1625mm, 휠베이스 2729mm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GLA와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 더 넓은 실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340mm, 폴딩 시 최대 1320m까지 확장하고요. 가격대로 따지면은 테슬라 모델 3와 아이오닉 5, EV6는 롱레인지 풀옵션 모델까지 가능한 포지션이기에 아무리 삼각결이 주는 이점이 강하다고 하지만 경쟁차에 비해 크기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아이오닉 5 EV6와는 전폭이 약 45에서 55mm가 더 좁고요. 휠베이스는 EV6가 170mm, 아이오닉 5가 270mm가 더 넓은데 무게는 약 145kg이 더 적게 나가죠. 이는 크기가 더 커도 가벼운 무게 때문에 전기차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죠. 내연기관에서 오랫동안 쌓은 노하우를 전기차에 녹아내는 것도 좋지만 전기차란 개념 자체가 RC카나 미니카처럼 모터가 있고 그 위에 배터리 조향장치, 서스펜션 및 카울이라 불리는 껍데기를 씌우는 기본 구조는 같기에 내연기관에서 쌓아온 노하우보단 얼마나 더 빅데이터를 쌓고 전용 플랫폼의 효과 및 배터리와 모터의 내구성이 얼마나 더 길게 가냐가 중요한 문제점이죠. 참고로 이미 테슬라는 모델 S 초창기 모델에서 아직까지 배터리 80%의 효율성을 보이는 등 30만 킬로 이상 뛴 차량에서 85% 정도의 효율성을 증명했기에 더욱 단차나 불만이 나오는 서비스 등 여러 문제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면에서 신뢰가 가기에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는 거죠. 현재 길거리에서 아이오닉5와 EV6 전기차 택시를 열어볼 수 있는데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운행거리 데이터를 쌓을 수 있기에 개인 택시 쪽에도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벤츠 EQA가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 개창렬하다 이런 게 아닌 무조건 국산차니까 까는 것보다 벤츠니까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분명히 국산 전기차가 내연기관처럼 수입차에 비해 내세우는 강점이 크게 존재를 하고 내연기관과 달리 큰 잔고장이 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벤츠 EQA는 그럼 장점이 없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가장 큰 장점은 두 글자로 충분하죠. 벤츠. 이 두 글자로 뭘 더 증명하죠? 편한 SUV 전기차, 활용성 역시 충분하고 깔끔한 디자인, 실내를 빨리 보고 싶은 승차감, 그리고 내릴 때 시선을 끄는 하차감까지 벤츠니까 소형 SUV 전기차라도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굳이 AMG 라인이나 AMG를 선택하지 않아도 이름부터가 선사하는 퍼포먼스는 평소 주행시 충분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빠른 피드백 및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 조달까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쉬운 점, 히트펌프가 없어서 갈수록 추워지는 우리나라 겨울에 저온 주행 시 얼마나 달릴 수 있을지, 그 실제 주행거리는 겨울까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지만 환경부 저온 주행 거리 표시는 200km 초반대입니다. 신형 모델 3도 히트펌프를 장착하고 나오는 와중에 그런 거 없이 200km 초반대라 뭐 볼트 EUV도 없잖아, 쉐슬람이냐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볼트 EUV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정말 세컨카로 운영을 해도 될 만큼 확실한 강점을 갖고 간 차입니다. 니로 EV보다 벤츠 EQA와 비교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벤츠 EQA 마력과 토크 환산 시 190마력의 최대 토크 38.2kg, 전륜구동 최고속도 160km에 제로백은 8.9초를 마크,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유럽 WLTP 기준 426km고요. 국내 환경부 기준이 무려 306km에 달하는 아이오닉5와 기아 EV6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주행거리를 선사합니다. 아무리 삼각별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창렬하잖아요.
아이오닉5도 주행거리 공개 후 그렇게 싸잡아서 욕먹었는데, 네. 참고로 아이오닉5 싱글모터 EWD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36km, EV6가 370km를 마크하고요. 전동 파워트레인은 현대기아 모두 모터 최대 출력 125kW, 최대 토크 350Nm로 이류 모델은 벤츠 EQA보다 퍼포먼스가 약하지만 동일 가격 선상을 놓고 본다면 아이오닉5가 66.3km의 최대 토크를 마크, 기아 EV6는 GT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어 321마력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기에 흔한 언론에서 얘기하는 아이오닉5 가격으로 벤츠 전기차를 살 수 있다는 것은 현대 기아는 최상급 트림을, 벤츠는 가장 하위 트림에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상 주행거리에서도 벤츠 EQA 전원 주행거리가 200km 초중반대를 기록하는 것을 본다면은 솔직히 전기차에서도 국산의 이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벤츠라는 이 이점 두 글자, 그리고 전기차를 운행할 시 장거리보다 시내 주행 위주로 뛰는 분들에게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죠. 솔직히 장거리 운전 때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만 몇 군데 충분히 제공을 해준다면은 중간에 들려서 뭐 주전부리 할 동안 충전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전기차 충전할 만한 대도시 및 신도시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예상외로 아이오닉5는 실제 주행 테스트보다 더 잘 나오는 것을 보였는데, 과연 벤츠 EQA는 실제 주행거리가 얼마나 될지 그 테스트 결과가 별로 없기에 생활 환경에 맞춰서 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보증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8년, 최대 주행거리 16만 km까지 제공하고요. 벤츠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으로 미리 예측 및 교통 상황의 모니터를 통한 각종 센서로 차가 안전 운행 여부를 판단,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통한 위험 회피를 제공하죠. 현대에 있는 하차 경고 어시스트 기능으로 정차 후에도 도움을 주는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벤츠가 자랑하는 오디오,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제공되는 어드밴스드 사운드 시스템은 기본 오디오 출력이라 하기에 놀랄만한 225W의 최대 총 출력을 보이고요. 미드레인지 및 트위터 스피커를 통하여 굳이 부메스터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국산과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해주죠. AMG 패키지 플러스 기본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은 최대 총 출력 590W로 DSP 앰프를 제공, 후면까지 다양하게 있는 서브 우퍼까지 제공하기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 옵션 사양에 참고해야 할 점은 열선 스티어링 휠이 EQA 250 기본 사양이지만 AMG 패키지 및 AMG 패키지 플러스에는 미적용이라는 점, 반대로 쓴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앞좌석 열선은 당연하지만 수입 소형 SUV로 보기 드물게 통풍 시트까지 제공하고요. 이 통풍 시트는 AMG 패키지 플러스에서 기본 사양입니다. 세 가지 강도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AMG 패키지 가격이 일반 EQA 250 기본 사양보다 800만원 더 차이가 진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이 가격 차이가 창렬하다는 게 아니죠. 벤츠 오너로서 가치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고요. 기본 사양에서 속도 및 조향 제어, 차선 변경과 차간거리 유지 등 최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특히 벤츠가 자랑하러 내세운 충돌 회피 어시스트와 코너와 나들목, 톨게이트까지 통과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반절 주행 수준까지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EQA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다만 기본 사양은 후방 카메라만 제공이 되고요. AMG 패키지 플러스에서 서라운드 뷰가 제공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 전동 파워 트렁크까지 제공, 벤츠 엔트리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옵션들을 넣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무작정 좋은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쟁 차량인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까지 보조금 100%를 받고 구매가 가능하고요. 더 큰 공간감과 언제 어느 때든 노트북도 하고 차박시 전기장치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이 가능한 아이오닉5 최고 트림과 기아 EV6 GT라인까지 가능한 가격대기에 삼각별이 주는 하차감, 벤츠답지 않게 엔트리 트림에도 앞좌석 통풍 시트까지 넣어준 센스. 다만 최상의 트림에서 제공한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면 좋겠죠. 만약 저에게 6천만원 미만 전기차를 사라고 한다면, 혹은 6천 초중반대까지의 전기차를 사라고 한다면은 동일 가격대 전기차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은 고민거리를 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주행거리의 아쉬움은 매우 큰 게 사실입니다. 벤츠라고 해서 전기차 시장마저 최고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벤츠 EQA 기본 사양 5,990만원, AMG 패키지가 6,490만원, AMG 패키지 플러스가 6,790만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는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 참조 바랍니다. 그래도 보조금 받기 전 시작가가 6천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EQA, 여러 단점들이 있어도 그 단점들을 덮을 만한 브랜드 가치가 충분하니까 나오자마자 완판되었겠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 말이고 여러모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즉각적인 소식들을 전하지 못하여 저 역시 많은 아쉬움이 있네요. 9월에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며 짧은 러닝타임이라도 영상 제작해서 올리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